남편이 주식으로 모든 걸 망쳤습니다. 그 뒤부터 시어머니는 보증을 내세워 우리 집 모든 걸 쥐기 시작했죠. 생활비, 지출, 사람 만나는 것까지 그건 도움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증이란 이름으로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던 시어머니와 그 지옥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로 한 여자의 선택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곳은 사연 끌림입니다. 여보, 이번엔 확실해.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어요. 무슨 소리예요? 회사 김 부장님이 추천해준 종목이 있어. 3개월이면 3배는 된대. 저는 수세미를 놓았습니다. 주식이요? 김 부장님이 집까지 담보로 넣었대.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유 없잖아요. 알아. 그래서 대출 받아서 넣을 거야. 금방 갚으면 돼. 대출요? 소액이야, 소액. 걱정 마. 남편은 이미 결정한 표정이었어요. 한 달 반 후였습니다. 남편이 연차로 쉬던 날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 핸드폰을 보더니 욕을 했어요. 미친?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래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상장 폐지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요? 투자한 회사 분식회계로 걸렸어. 주식이 휴지가 됐어. 저는 이불을 걷어찼어요. 얼마 넣었는데요?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얼마 넣었냐고요? 1억 5천.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출이 1억이고 나머지는 적금 깨서 1억 대출을 받았다고요? 엄마한테 보증 좀 부탁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증을 섰어요? 5천만 원. 미쳤어요?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부터 전화가 쏟아졌어요. 처음엔 남편 핸드폰으로 왔습니다. 신용대출 3개월 연체 중이십니다.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요. 그럼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남편 월급 통장이 차압됐습니다. 계좌 확인 좀 해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입금액 0원. 왜 월급이 안 들어와요? 법원에서 차압 결정이 났대. 언제까지요? 빚 다 갚을 때까지.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급여 전액 차압이라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와도 생활비 한 푼도 손에 못 쥡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와! 지금 당장!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어요.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부터 소리쳤어요. 네가 뭘 믿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내가 보증을 섰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명의로 5천이 묶인 거 알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어머니, 시끄러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를 불러?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었어?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남편이 1억씩 대출을 받는데 몰랐어? 정말 모르고. 거짓말.
부부가 어떻게 그런 걸 몰라?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앞으로 네 월급 얼마 들어와? 차업돼서 영원이요. 생활비는 대답 못해? 애들 밥은 누가 먹여?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도와달라고? 내가 이미 5천을 날릴 판인데? 죄송합니다. 제발. 그래, 도와줄게.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생활비는 내가 줄게. 매달 250만 원씩.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지 마. 아직 안 끝났어. 시어머니가 종이를 꺼냈어요. 모든 지출 내역을 나한테 보고해야 돼. 영수증 전부 모아서 가져와. 네? 카드 쓴 것도 다 캡처해서 보내. 현금 쓴 것도 메모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에미,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대답이 그게 뭐야? 알겠습니다. 앞으로 3년은 꼼짝 못할 줄 알아. 내 돈 5천 날아간 거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숨을 몰아쉬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보증까지 부탁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말했으면 반대했을 거잖아. 당연히 반대하죠. 이게 무슨.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으로 3년 엄마 말 잘 들어. 알았지? 대답 좀 해봐. 알겠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와. 이번 주 영수증 검사한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남편은 벌써 출근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나갔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3년. 보증까지 선 어머니. 매일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생활. 모든 게 감시당하는 시간. 이건 버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비워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친정 식구들 올 거야. 음식 준비해야지. 네? 못 들었어? 토요일에 우리 오빠들 온다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10명 정도? 조카들까지 하면 한 15명쯤? 그렇게 많이요? 왜? 내가 보증까지 섰는데 그것도 못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알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미리 와. 장 봐야 하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토요일에 어머니 친정 식구들 온대요. 응, 알아. 15명이나 온대요. 혼자 어떻게 준비해요? 엄마가 도와주시겠지. 남편이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난 회식 있어. 무슨 회식이요? 부장님이 부르셨어. 어쩔 수 없잖아. 남편이 눈도 안 마주쳤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왔어? 네. 장바구니 들고 나와. 마트 가야지. 마트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카트를 밀며 말했습니다. 갈비 3kg 담아. 네. LA 갈비 말고 꽃갈비로.
비싸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내 돈으로 사는데 네가 왜 신경 써? 죄송합니다. 생선도 사야지. 광어에 3kg. 회도요? 우리 큰오빠가 회 좋아하셔. 몰랐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는 알아둬. 시댁 식구들 취향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계산대 앞이었습니다. 금액이 나왔어요. 78만 원. 시어머니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다 내 돈이야. 알지? 네. 네 남편이 사고 친 거 내가 다 뒤치다꺼리 하는 거야. 계산원이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갈비 손질하고 나물도 무쳐놔. 지금요? 당연하지. 내일 아침부터 바쁜데 언제 해?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갈비를 재우고 나물 5가지를 무쳤어요. 시어머니가 중간중간 체크했습니다. 간 좀 봐. 네. 싱겁잖아. 소금 좀 더 넣어. 이 정도면 적당한데요. 적당하긴. 우리 오빠들은 간 센 거 좋아하신다고. 저는 소금을 더 넣었어요. 토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벌써 3시간째 부엌에 서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왔다. 문 열어줘.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며느리? 큰애삼촌이 들어오셨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왔습니다. 야, 얘가 그 며느리야? 얼마 전에 우리 집안 망하게 만들 뻔한. 시어머니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얘들이 주식을 했다며? 그러게, 멍청하게 2억을 날렸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2억? 미쳤네. 내가 보증까지 섰어. 5천. 뭐? 보증까지? 할 수 없었어. 내 손자들 밥 먹어야 하니까. 고생이 많네. 저는 회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회 좀 내와. 접시를 들고 나갔어요. 큰애 삼촌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에고, 고생하네. 남편이 사고를 쳤으니 며느리가 고생하는 거지 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사고를 쳤으니 며느리가 고생하는 거지 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근데 며느리는 뭐 했어? 남편 말렸어야지.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어? 부부가 그런 걸 몰라? 작은 외삼촌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게, 나도 그게 이상했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그런 짓을 했을까? 맞아. 집안 관리를 못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꽉 잡고 있었어야지. 친정 식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 갈비 다 구웠어? 시어머니가 또 불렀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이 뭐야.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저는 갈비를 접시에 담았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늦었네? 큰애 삼촌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우리 동생 덕분에 이렇게 잘 먹는데 뭘.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오빠, 내가 보증까지 섰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그렇지. 하긴 며느리도 고생 좀 해야 돼. 당연하죠. 앞으로 3년은 꼼짝도 못할걸요?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와요. 5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회식 중이야. 나중에 얘기해. 저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며느리, 설거지 좀 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섰어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친정 식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어요. 수고했어. 다음 달에 또 올 거야. 그때 미리 말해줄게. 네? 우리 큰오빠 생신이거든. 당연히 또 준비해야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보증까지 섰는데 네가 감히 싫다는 내색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건 빚이 아니라 죄라는 걸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금 당장 와. 영수증 검사한다.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놨어요. 앉아. 저는 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영수증 한 장을 들었어요. 편의점이요. 편의점에서 2만 원을 썼어? 아이들 간식이랑. 간식? 집에 과일 있잖아. 과일은 애들이 안 먹어서요. 안 먹으면 굶겨. 버릇없이 키우지 말고. 시어머니가 빨간 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이건? 카페예요. 커피값 5,000원? 친구 만나서. 시어머니가 탁 소리 나게 펜을 놓았어요. 친구? 네가 지금 친구 만날 처지야? 내 돈 받았으면서 커피는 무슨 커피야?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이런 거 없어. 알았지? 네. 시어머니가 계속 체크했습니다. 마트에서 삼겹살 샀네? 애들 아빠가 먹고 싶다고. 그래? 그건 월급으로 사 먹어야지 왜 내 돈으로 사? 대답 좀 해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보증까지 섰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지출을 다 체크해. 그래야지 엄마 돈으로 쓰는 건데. 커피 한 잔도 마시면 안 된대. 그럼 마시지 뭐. 남편이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어요.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내가 사고 쳤잖아. 그래도 뭐. 엄마 말 잘 들어. 3년만 참아.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주 후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와. 또요? 큰오빠 생신이라고 했잖아. 못 들었어? 아, 네. 금요일 저녁에 와. 준비할 거 많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메뉴 정해봐. 제가요? 응. 이제 우리 집안 입맛 알잖아. 왜? 못해? 아니요, 할게요.
그래, 그럼 적어봐. 저는 메모지를 받았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탕. 회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회요? 큰오빠가 회 좋아하신다고 했잖아. 광어회요? 아니, 이번엔 우럭으로. 자연산으로. 저는 메모에 추가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와. 몇 시요? 7시. 장 봐야지. 토요일 아침 7시였어요. 시어머니와 마트에 갔습니다. 우럭 3kg 주세요. 자연산이요? 비싼데요? 생선가게 사장님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주세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계산대 앞이었어요. 95만 원. 시어머니가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내 돈이야. 네 남편이 2억 날린 거 내가 메우는 중이고. 계산원이 쳐다봤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도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시어머니 친정 식구들이 왔어요. 왔어요? 어서 와요, 오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까지. 당연하죠. 오빠 생신인데. 큰애 삼촌이 거실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부엌에 있어요. 음식 준비 중이에요. 혼자? 네.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회를 썰고 있었어요. 며느리, 회 좀 내와.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저는 접시를 들고 나갔어요. 어머, 잘 썰었네? 작은 뇌숙모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배웠나 봐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근데 동생, 며느리한테 돈 많이 들지? 큰애 삼촌이 물었습니다. 들죠. 매달 250만 원씩 주는데. 250? 꽤 되네. 할 수 없잖아요. 손자들 키워야 하니까. 그렇네. 며느리가 고마워야지. 고맙긴요. 당연한 건데.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치? 네. 목소리가 왜 그래? 크게 대답해. 네. 친정 식구들이 웃었습니다. 확실히 교육이 됐네. 그러게요. 처음에는 말대답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돈이 최고야. 돈 쥐고 있으면 말 안 들 수가 없지. 맞아요, 오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돈 쥐고 있으면 말 안 들을 수가 없지?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친정 식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수고했어. 다음 달엔 우리 작은 오빠 환갑이야. 더 크게 준비해야겠다. 네? 당연하지. 환갑인데. 사람이 몇 명이나 조카 손주들까지 하면 30명 정도?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내가 보증까지 섰는데 그것도 못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힘들었어? 엄마 말 잘 들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해쓱해진 얼굴, 푹 꺼진 눈. 돈 쥐고 있으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이게 도움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통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묶어두는 거였어요. 보증선 5천만 원, 매달 주는 250만 원. 그게 전부 제 목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3년. 이 생활을 3년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참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 주말에 친정조카 결혼식이야. 아, 그래요? 축의금 100만 원 들고 와. 네? 못 들었어? 100만 원 준비해서 와.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내가 매달 250만 원씩 주는데 100만 원도 못 내?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혼식 따라가야지. 저도요? 당연하지. 우리 집 며느리인데.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조카 결혼식 간대. 응. 나보고 100만 원 들고 가래.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100? 그건 좀... 내 말이 그 말이야. 엄마한테 말씀 좀 드려봐. 내가? 응. 너한테 한 말이잖아. 남편이 다시 핸드폰을 받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100만 원은 너무 큰 것 같아서요. 뭐 크다고? 50만 원 정도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네 의견을 물었어? 죄송하지만 죄송하긴 내가 보증까지 섰는데 네가 감히 금액을 정해? 100만 원 들고 와. 끊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식구들한테 저를 소개했어요. 우리 며느리야. 아, 그 2억 날린? 맞아.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지금도 내 돈으로 살아가요. 고생이네. 뭐, 며느리가 해야죠. 저는 옆에 서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식사 자리였습니다. 며느리, 여기 앉아. 시어머니가 친정 식구들 사이를 가리켰어요. 네. 애들은 어때? 학교 잘 다녀? 큰애 숙모가 물었습니다. 네, 잘 다녀요. 학원은? 아직 안 보내요. 왜? 요즘 애들 다 보내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학원비 여유가 없잖아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아, 그렇구나. 얘네 월급도 차압당했거든요. 아이고, 친정 식구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생이 살려주잖아. 맞아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결혼식장에서 받은 시선들, 동정 섞인 눈빛들, 수군거리는 소리들, 전부 기억났습니다. 2억 날린 며느리, 시어머니 돈으로 사는 집.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구직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간제 근무 가능. 저는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면접 연락이 왔어요. 편의점이었습니다. 시급 만 30원, 주 5일, 하루 4시간.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어요.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작하려고. 뭐? 뭐? 갑자기 왜? 돈이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받잖아. 그게 싫어. 남편이 눈을 찌푸렸어요. 싫긴 뭐가 싫어? 편하게 받으면 되지. 편하지가 않아. 하나하나 다 검사당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 엄마 돈인데. 그래서
내가 벌겠다는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80만 원으로 뭘 해? 생활비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건 내 돈이야. 마음대로 해.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르바이트 시작한다며? 네. 누가 허락했어? 제가 하고 싶어서요. 하고 싶긴 뭘 하고 싶어? 애들은 누가 봐? 학교 끝나고 집에 있으면 돼요. 애들만 두면 어떡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몇 시간 안 돼요. 됐어. 당장 그만둬. 싫어요. 저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싫다고요. 제가 벌고 싶어요. 내가 보증까지 섰는데 네가 감히? 보증 섰다고 제 인생까지 간섭하실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좋아. 그럼 다음 달부터 생활비 안 줘.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쳤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어머니가 먼저 그만두래. 당연하지. 네가 멋대로 시작했잖아. 내 인생인데 이게 왜 멋대로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지금 우리가 엄마 돈으로 사는 거 모르냐고. 알아. 너무 잘 알지. 그런 말을 들어야지. 3년 동안 매일 고개 숙이고 살라고?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편하겠지. 어차피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도 힘들어. 힘들긴. 핸드폰만 보면서 뭐가 힘들어?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어디가? 친정. 엄마한테 사과부터 하고 가.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싫어.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오늘만큼은 더는 못 참겠다고 판단했어요.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창피했어.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네 잘못도 아닌데.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분간 여기 있어. 정리할 시간 좀 갖고. 음. 저는 며칠 동안 친정에 있었습니다. 노트에 계산을 했어요. 당장 한 달 버틸 돈, 편의점 월급 80만 원, 아이들 학교 준비물 10만 원, 통신비 15만 원, 교통비 10만 원, 남는 돈 45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돈을 받으면 평생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저는 구직 사이트를 다시 켰어요. 더 나은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거야? 아직 모르겠어. 엄마가 화나셨어. 빨리 와서 사과해. 싫어. 뭐? 사과 안 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편이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지금 장난해? 당장 안 오면 나도 몰라. 그럼 그렇게 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3주 후였습니다. 편의점 월급이 들어왔어요. 83만 원. 적었지만 제 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작은 오빠 환갑이야. 들었어? 당연히 와. 안 가요. 뭐라고? 안 간다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나한테 거역하는 거야? 거역이 아니에요.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보증까지 섰는데?
그거 이제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어머니 생활비 안 받기로 했잖아요. 시어머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살 건데? 제가 벌 거예요. 편의점 알바로? 웃기지 마. 웃긴 게 아니에요. 제 진심이에요. 네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몰라요. 그래도 어머님한테 고개 숙이는 것보단 나아요. 뭐? 매일 검사받고 매일 모욕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단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마지막으로 말해. 올 거야 말 거야? 안 가요. 좋아. 그럼 너 이혼 각오해. 그건 제가 남편이랑 정할 일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친정으로 왔습니다. 나와봐.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거절했어. 환갑잔치에 안 온다고? 음, 미쳤어?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잘린다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선택해. 뭘? 나랑 살 거면 어머니한테 가서 말해.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돼? 당신이 어머니 편 들 거면 나 혼자 살게.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진심이야? 진심이야. 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방법을 찾을 거야. 더 일하든지 뭐든. 애들은 내가 키워.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너 혼자? 웃기지 마. 웃긴 거 아니야. 각오한 거야. 각오?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각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나보고 엄마한테 대들라는 거야? 대들라는 게 아니야. 당신 아내 편 들라는 거야. 똑같은 말이잖아. 달라. 엄마 편만 들지 말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라는 거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주일 줄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정해. 나랑 살 건지, 어머님이랑 살 건지. 대답 없으면 이혼 생각할게. 각오는 이미 했어요. 이혼이 아니라 제 인생을 잃는 게 더 무서워서요.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차 문을 쾅 닫고 떠났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말했어. 뭐라고? 앞으로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미친놈이라고 했어. 보증선 돈 당장 갚으래. 그럼 3년 갚기로 했어. 월 15만 원씩. 차압된 월급으로? 회사의 사정에서 월급 일부는 풀었어. 최소 생활비는 나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이제 진짜 지옥이야.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생활비도 없고 월 15만 원씩 갚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 같이 버티자. 버티긴. 내가 더 일할게. 당신도 힘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와. 응. 저는 짐을 쌌어요. 엄마가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음, 힘들면 언제든 와. 알겠어, 엄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냉장고, 쌓인 빨래, 먼지 쌓인 거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 없는 곳. 다음 날이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다시 켰어요. 마트 계산원 모집, 월 180만 원. 카페 주말 근무, 시급 12,000원. 저는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편의점과 마트, 한 달에 260만 원. 남편 월급 일부 해제분, 150만 원. 합치면 410만 원이었습니다. 빠듯했지만 가능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진짜 안 오는 거지? 네. 좋아. 앞으로 나한테 기대하지 마. 안 그럴게요. 보증선 5천 칼같이 받을 거야. 네, 갚을게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3년이나 걸리는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해볼게요. 후회할걸? 후회는 어머니 밑에서 살 때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봤어요. 괜찮아?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제라도 해주니까 괜찮아.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버티자, 3년만. 그래.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3년. 길고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는, 누구한테 고개 숙이지 않는 제 선택으로 사는 삶.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시작.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끌림이었습니다.